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계 부이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7월 14일이고요. 지금 트럼프 총격 사건이 일어났죠? 트럼프 총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무사하다고 합니다. 뭐 트럼프가 무사해야 되겠죠? 어쩌면 뭐 일국의 지금 대통령 후보인데 그런 이런 어떤 폭력적인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죠. 아무튼 뭐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는 더 사실 중요한 게 그것 때문에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건데요. 트럼프 지지율이 6% 상승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바이든 지지율은 6% 하락. 실제로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요, 오히려 뭐 동정표가 더 가잖아요. 동정표가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뭐 이제 박근혜 후보 시절에 테러 사건이라든지 뭐 이러고 나면은 오히려 사건을 당한 쪽이 이기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이번 트럼프 당선이 더 유력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 트럼프 관련주들이 더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트럼프와 관련이 없는 종목들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것들이 물론 사실은 없애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 나중에 결과고 실제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은 이제 뭐 2차 전지 굉장히 안 좋겠네 뭐 이런 느낌들이 이제 들어가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지금 뭐 당장 월요일 날 2차 전지가 급락을 한다. 뭐 이거는 봐야죠. 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은 또 자리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면 더 떨어질 자리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일감에 이제 그런 느낌들이 좀 들어가고요. 사실 뭐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정책에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몇 가지의 정책들, 뭐 트럼프는 좀 화석 원료도 좀 사용을 권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회사들이 좀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럭저럭 또 트럼프 관련돼서 뭐 조금 더 뒤져서 찾아봐야죠. 트럼프나 뭐 바이든이나 중국에 억누르는 건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트럼프가 조금 더 과하게 억누를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겠느냐 영향은 글쎄요. 뭐 이제 트럼프 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미국의 수입 물가 자체가 잘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금리 뭐 인하가 좀 쉽지 않고 뭐 그러다 보면은 또 미달러 강세가 되고 그러면 우리 장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이 안 끼칠 수 있다 하는 지각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이든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저야 뭐 주식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외인들이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외인들이 얼마나 이제 많이 어떤 종목을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을 또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나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외인들의 매수 이런 것들은 굉장한 참고서입니다. 그렇죠? 참고서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참고를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코스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10개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10개 종목 외에 코스피에서 매수한 종목은 10개 종목 안에 안 들어가지만 많이 매수한 게 이제 현대산업개발도 좀 매수를 했어요. 현대산업개발이 건설주죠.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이 건설주들이 소외가 있다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지금 앞에 트럼프 얘기하고는 별개입니다. 미국의 여러 지수들이 소비자 지표나 조사들이 낮아지는에 따라서 물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랐지만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9월에 높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도 건설 종목들이 좋아지는데 아무튼 현대산업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SK텔레콤, 그다음에 HMM, 그다음에 넷마블 게임즈, GS 건설주들이 많죠. 그렇죠? 건설주들이 어떻게 될 건가를 좀 봐야 되겠죠. 근데 하이브, 그러니까 이게 소외된 종목을 고르는 거예요. 하이브가 뭡니까? 엔터테인먼트죠. 그다음에 한올바이아 파마, 제약, 포스코 인터내셔널 2차 전지죠. 포스코 그룹이고 한전산업은 뭡니까? 한전산업은 원자력이고요.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을 이제
넘버 10 안에는 없지만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을 골랐고요. 10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C 이 유리기판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했어요. 요 유리기판 종목들 수급은 뭐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금요일날 좀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금요일날 이렇게 유리기판들이 금요일날 유리기판은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많이 밀렸잖아요. 메타포스 일부하고 원전 일부하고 뭐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거의 나머지들은 뭐 거의 다 많이 밀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밀린 와중에 SKC를 매수했다. 이게 SKC는 여기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반등이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오면 이게 헤드앤솔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쌍봉 우측이 낮은 쌍봉이 되거나, 그렇죠? 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거 봉우리고 여기가 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이건 헤드앤솔저의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헤드앤솔저의 모습이 돼버리면 이게 추락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뭐 테마주도 아니고요. 실적주잖아요. 실적주에서 헤드앤솔저 모습이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고 뭐 외인들도 또 매수를 했고 이 정도를 지지선으로 보고 요거는 이제 위험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 외인들이나 또 제가 볼 때도 이 가능성은 여기 정도로 이제 지지선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지지선으로 하면서 여기가 추락하면은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미반도체도 이제 매수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외인들이요. 여기 한미반도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61선이잖아요. 그렇죠? 61선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이 61선이면 이제 최대한 밀렸다라고 보고 외인들이 매수를 시작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정기술은 원자력이잖아요. 원전에 지금 수요일날 그 수조부가 발표가 나잖아요. 수요일날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때까지가 될지 또 발표가 나고 나면 이게 지금 봐야 돼요. 발표가 나면 재료 소멸로 해서 그날 좀 추락을 할지 또 일시적으로 추락을 하더라도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 가겠죠. 그렇죠? 일시적인 추락을 하더라도 재료 소멸로 일단 몰긴 하겠지만 아무튼 17일 날은 재료 소멸로 몰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물론 뭐 이거를 좋은 걸로 호재로 받아들여서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장의 수급을 봐야 되는 거고 재료 소멸로 일시적으로 몰 수 있어요. 되면. 근데 만약에 이제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재료 소멸이 일단은 되겠죠. 그래서 17일 전에 보통 재료 소멸 전에 일단 매도를 치는 게 좋죠. 근데 이거는 뭐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수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얼마입니까 이게 151억을 매수를 했어요. 151억 그쵸? 151억 원을 매수했는데 수급을 잠깐 보여드리면 그 전날도 155 금액으로 봐야죠. 그 전날도 한 86억 정도 매수를 했고 연기금도 매수를 했고 사모펀드도 매수를 했고 투신 상당히 투신도 매수를 했고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안정기술이 안정기술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여튼 뭐 수일 전에는 매도를 원칙을 하더라도 괜찮고요. 자리적으로 보더라도 뭐 지금 요거 하락했던 봉을 장악했잖아요. 이 캔들이. 그리고 거래량이 나왔던 쪽에서 나와서 이제 이틀 밀렸는데 이걸 올라가고 있으니 요거를 돌파하면 조금 위로 더 볼 수 있겠죠. 77471을. 삼성전기 이게 유리기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리기판들을 외인들이 많이 매수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리기판 뉴스들은 주말에도 계속 나왔어요. 반복된 기사지만 이재용 뭐 최태원 다 그 자기네 삼성전기하고 SKC 방문했다 이런 뉴스들도 나왔었고 뭐 어마어마해요. 수급이. 그쵸? 이건 완전 외인들의 수급이에요.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어요. 외인들 수급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셀트리온 매수세가 이제 시작이 됐죠. 심상치 않아요. 이거 사모펀드 연기금 다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법인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기타 법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수급을 체크해야죠. 뭐 이게 뭐 옛날처럼 셀트리 영화를 찾으러 갈지 옛날은 참 셀트리온 갖고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본 분들이 많죠. 셀트리온이 어마어마하게 옛날에 수익을 줬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대형주가 돼갖고 그 무게는 좀 있죠. 무게가 좀 있죠. 아무튼 요 박스권 탈피를 좀 해야 돼요. 박스권 탈피. 그래서 요 박스권 탈피가 하면은 셀트리온도 상당히 여기가 박스권이잖아요. 그쵸?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로 갈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들이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하여튼 금융주들이 KB금융 계속 가고 있는데 뭐 이거 탄력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많이 가야 6% 7%라 저는 이런 종목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는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별로 좀 재미는 없어 보이는 섹트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외인들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이것도 뭐 계속 매수를 한다. 7월달 내내 매수를 했어요. 외인들이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것도 뭐 탄력도가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탄력도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종목이 아니라 근데 이건 지금 박스권 돌파. 여기 박스권이라기보다 전고점 돌파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박스권이죠. 일종의. 예.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정도까지는 일단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무거워서 뭐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외인들이 뭐 유리기판을 좀 많이 사는구나. 그리고 바이오도 많이 사는구나. 요렇게 이제 대세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위가 두산 에너빌러티예요. 두산 에너빌러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산 에너빌러티 떨어졌었다가 반등이 나왔죠. 두산 에너빌러티에서 지금 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두산 바켓을 이제 두산 로보틱스 잔화로 간다 그래갖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좀 하락을 했었고요. 시외에선 또 반전이 있었어요. 그 두산 로보틱스가 좀 떨어지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주주들이 반발을 한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사실 아주 냉정하게 보면은 이거는 뭐 그룹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두산 바켓이라든지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한테는 좀 그렇잖아요. 이거 뭐 좀 이렇게 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죠. 좋은 현상이 아니라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두산은 저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두산 쪽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박 회장님도 알고 그러는데 이 얼굴 저만 알죠. 그분이 저를 기억하겠습니까만. 아무튼 지금 근데 외인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외인들은 떨어질 때 뭐 지금 277억. 근데 그 전날도 매수를 했었고요. 사모펀드도 이날 매수를 했었고요. 에너빌리티가 원전주잖아요. 원전주. 그러니까 17일 날 또 이슈 있고. 그 다음에 2등이 유한양행. 그쵸? 유한양행이 2등을 했어요. 근데 유한양행 신고가잖아요. 지금 이거 돌파했어요. 여기 지금 91,800원 정도 깨지 않으면요. 이건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자리일 수도 있죠. 유한양행이라는 건.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유한양행은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자리예요. 항상 저 지지선은 이제 명심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간 종목들은 더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매수한 게 뭐니 두산 로보틱스죠. 두산 로보틱스가 제일 많이 매수했는데 뭐또 불구하고 시외에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건 오늘 제가 기관은 말씀 안 드리지만 기관도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호재잖아요. 그쵸? 호재니까 이거는 신고가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쵸? 요 지지선 유지를 하면서 아니 뭐 지지선이 이게 저가면 5일선 최대 하여튼 요 지지선은 항상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요. 자, 우리가 이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죠?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말씀드린 게 10종목이 여기에요. 자, SKC, 삼성전기, 유리기판을 사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라, 두산 지금 바켓 그 이슈 때문에 이쪽을 좀 사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유한양행,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오 쪽을 좀 사는구나. 그럼 코스피 쪽에서 이제 바이오하고 그 뭐 두산 관련된 종목들하고 그 다음에 그 한정기술,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주나 원전하고를 좀 사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죽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외인들 매수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좀 보면요. 코스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스피도 중요한, 코스피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는요. 코스닥에서 10위권 밖의 종목들은 많아요. 뭐 HLB 생명과학, 에코프로, 퓨처캠, 뷰노, 넥슨게임즈, SM, 서진시스템, 이오테크닉스, HLB 제약, 삼천단 제약. 즉 HLB들이 죽지 않고 지금 10위권 밖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천단 제약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지금 10위권 밖에만 보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위권 갖고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바이오도 좀 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퓨처캠, 퓨처캠도 바이오죠. 그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이런 것들을 사는 거 보면 2차 전지도 조금 이제, 근데 2차 전지는 아까 트럼프 얘기를 좀 했잖아요. 하여튼 2차 전지 쪽도 좀 매수를 하는구나. 넥슨 게임즈, SM 같은 경우 이제 소외된 종목들 또 좀 매수를 하는구나. 그쵸? 엔터 소외된 종목도 매수를 좀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위에서 10위가 더 중요하겠죠. 1위에서 10위를 보면요. JNTC 매수를 했어요. JNTC.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JNTC 매수를 했어요. JNTC는 한 5그레이 정도 매도를 치다가 모처럼 매수를 했어요. 모처럼요. 모처럼 한 47억 정도 외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JNTC도 이제 반등을 좀 주겠구나. 뭐 이렇게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보로노이.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죠. 이거는 계속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자사주를 7만 원에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신감이겠죠. 7만 원이 딱 지금 5일선이에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겠죠. 5일선보다 좀 10% 잠깐 11% 정도 위인데 이거 시간에도 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코오롱 티슈진. 이거 무슨 인보사, 관절염. 이거 제가 금요일날 영상에선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거 더 상당히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한가 종목이니까 이제 월요일날 장한가 종목 분석할 때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JYP 엔터테인먼트. 이거 이 바닥에서 이 소외된 종목이죠. 소외된 종목. 근데 이거 뭐 지금 너무 역배열이에요. 그쵸? 뭐 상승의 한계는 있겠어요. 지금 보면요. 보로노이 같은 건 더 갈 가능성이 아까 있다라고 봤고 JNTC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엔캠 2차 전지주 한동안 잘 나가던 엔캠이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사실은 이게 쌍봉을 맞고 떨어졌는데 이 쌍봉이 우측이 크게 낮지 않았기 때문에 뭐 괜찮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걸 쌍봉으로 맞고 이만큼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외인들은 여기를 바닥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쵸? 마지노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이었죠. 이 정도 마지노선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마지노선보다 조금 더 내려갔어요. 금요일날 장이 좀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그렇게 보이고 이제 알테오젠도 이제 뭐 이게 다시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쌍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정이었죠. 이건 쌍봉이라는 거는 뭐 비슷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조정인데 조정이 대강 여기에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어요. 한 25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또 외인들은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페트로 비만 관련주죠. 이거 외인들 매수자 좋습니다. 이거 뭐 신고가 돌파를 했다가 다시 신고가 돌파할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인데 여기는 사실은 이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세적인 반등은 좀 어려워요.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외인들이 이제 입지를 좀 했다. 그럼 요 정도까지를 보는 걸 거예요. 그래서 추세적인 반등이 당장 일어나긴 너무 역배열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HLB가 이제 대망의 1등이 됐습니다. HLB가 1등이에요. 1등. 제가 밑에서부터 10위권부터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HLB가 시간에도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HLB가 지금 10월 달에 지금 이제 재심사를 한다 하는 게 시간에는 이게 마이너스 10%까지 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이날은 어떻게 됐냐면 종가가 마이너스 5% 정도에 끝났어요. 요거는 재반등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뭐죠? 오히려 지금 재료 소멸이 아니라 재료가 남아있잖아요. 계속이요. 그쵸? 재료가 계속 남아있어요. 10월까지. 그쵸?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HLB는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말 많고 좀 이러면 저는 잘 안 하는 성격이긴 한데 아무튼 재료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코스닥은 뭐예요? 뭐 HLB가 살았고 페트럼 비만도 살았고 뭐 그러면 보르노이도 살아있고 역시 바이오 알테오전도 살아있고 바이오가 역시 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이나 대리전자제라는 걸 아마 2차 전지가 너무 바닥이니까 뭐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있구나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코롱티슈도 바이오죠. 그다음에 유리기판을 여기서도 JNTC 사는 거면 유리기판이 아직도 가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유리기판하고 바이오 이렇게 보이는 거. 그다음에 소외됐던 JYP 엔터테인먼트 하는 걸 보면은 뭐 소외주들이 조금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같이 합쳐도 아 바이오가 좀 가겠구나. 2차 전지는 기술적 반등을 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렇지만 그게 큰 지금 대세는 아니다. 그 다음에 유리기판주들이 아직 살아있겠구나. 뭐 이 정도로 하고 반도체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원전주 아직 이벤트 살아있구나. 요 정도가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전체적인 주도 그러니까 테마가 아니라 주도 섹터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혼자 하기 어려운 분은 일로 연락 주세요. 연락 주셔서 수익도 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주식 재미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같이 하시죠. 감사합니다.